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대신 이제 시네마4D의 그 노드 구조에서 조건문을 설명하면은 조금 복잡하고 처음에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애프터 이펙트의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간단한 예제를 한번 통해서 조건문을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시네마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프터 이펙트에서 제가 조금 좀 길쭉한 솔리드를 하나 만들게요. 자, 그래서 요쪽을 기준으로 좀 옮겨 놓겠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이제 어떤 투명도가 조절되는, 그래서 요 구간에선 보이고, 제가 구간을 좀 표시를 해 둘게요, 여러분들. 자, 만약에 얘가 요렇게 원형으로 돌 때 요렇게 구간을 좀 나눌게요. 네 구간으로. 그래서 요 구간 안에는 요 구간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보이고 나머지 구간은 보이지 않도록 내가 하고 싶다. 마치 오페서티가 0으로 되는 것처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조건이겠죠. 그러면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조건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로써 먼저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구간을 한번 말로 표현해 보면 로테이션이 0보다 크고죠. 그리고 0보다 크고 90보다 작을 때, 그죠? 그때가 요 구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참이라면, 그죠? 그럼 요 구간 안에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투명도, 불투명도가 100이고 그렇지 않은 구간은 불투명도가 0이 되게끔 그렇게 조절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조건문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R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조건문을 만들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아랫줄에 자, 이제 조건을 쓰겠습니다. if 만약에 가로 열고 닫고 요 안에 가로 안에 조건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저 R이 뭐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그죠? 0보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입니다. 그리고는 요렇게, 그 다음에 R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90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요게 요 구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랬을 경우에 요렇게 중괄호에 어떠한 값을 써주고요. else 아닐 경우에 어떠한 값을 써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 중괄호는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예전 버전의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는 중괄호를 안 해줘도 에러 없이 작동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서 중괄호를 안 해주면 에러가 나게끔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괄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 그죠? 저 조건에 만족하면 아니면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게 정말로 작동이 되는지, 자, 요렇게 보면 요 구간은 보이고요. 요 구간을 벗어나면 안 보입니다. 이제 오페서티가 0이 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까다로운 예제를 가지고 좀 예를 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번엔 구간을 추가할 겁니다. 내가 이 구간도 추가할 겁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구간과 요 구간에서만 보이고 나머진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요 조건은 요 구간만을 해당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 구간을 또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안쪽에, 자, 제가 일부러 좀 여길 띄울게요. 일부러. 다시 없앨 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그죠? 요렇게 각도만 좀 조절하면 되겠죠. 요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180보다 크거나 같고 270보다 작을 때. 그래서 여기에 180보다 크거나 같고 270이 되겠죠. 27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요 때가 됩니다. 요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이 두 구간은 뭐로 묶여야 되냐 이거죠. 그죠? 이걸 잘 판단하셔야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많이 틀리세요. 자, 여기를 그리고로 묶으면 안 되죠. 여기에도 존재하고 얘가 각도가 여기에도 존재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or가 되는 거죠. 이 구간에 있거나 이 구간에 있을 때. 그래서 여기가 and로 묶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or로 묶어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구간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조건에 넣은 겁니다. 자, 여기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 구간이 있을 땐 보이고 여기는 안 보이고, 요 구간이 있을 때 보이고 요 구간이 있을 때 안 보이고,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되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자, 내가 원하는 건 요 구간과 요 구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각도를 의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제가 의미하는 거는, 그럼 얘는 360도 넘으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 각도가 최대 270, 그죠?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각도를 넘어가 버리면, 270도나 360도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렇다고 얘를 또 다시 예를 들어서 360보다 크고, 그죠?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리면 되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내가 얘를 몇 바퀴 돌릴지 모르는데 그걸 다 여기다 조건을 해놓을 수가 없죠.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그래서 어차피 난 얘를 구간을 목적으로 한다면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가 360도를 돌면 아예 리셋 되게끔 해버리면 되죠. 다시 0부터 시작하게끔. 그러면 요 각도를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 로테이션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떤 값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360도를 모드 함수 써서, 그죠? 나누기 모드, 그러니까 모드죠. 이게 로테이션 모드 360 하면 얘는 360이 되는 순간 다시 0으로 돼서 리셋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돌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되는데요. 요거는 한 중급까지고요. 이제 진짜 고급까지 가려면, 고급이라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경우의 수로 다 대비해 두는 거예요. 경우의 수.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얘가 반대로 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그럼 이게 반대로 돌면 정상 작동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보시면. 그죠? 문제 되죠? 정상 작동할 것 같은데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각도를 양수만 써놨기 때문에 얘를 음수로 돌리면 이 R값이 음수가 나와버립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또 해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각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눈으로 여러분들 확인할게요. 이런 게 이제 애프터 이펙트가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는. 이런 것들이 시네마 4D 엑스프레스 노드를 가지고 하려면 확인하고 하는 작업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하나 만들게요. 제가 텍스트를. 그래서 이 텍스트에 소스 텍스트 이 부분에, 자, 이 각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게 R이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해 놓을게요. 360. 그럼 요게 이제 요 각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쪽은 양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360도 넘어가면 다시 리셋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음수가 됐을 때는 보세요. 음수가 나옵니다. 물론 음수도 360도 넘어가면 리셋은 돼요. 리셋은 되지만 어쨌든 음수기 때문에 음수에 갈 게 없어요. 범위가. 그러니까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됐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음수가 됐을 때를 또 대비를 해놔야 돼요. 조건을 따져야 됩니다. 또다시. 그죠? 그래서 여긴 true입니다. 그런데 여길 벗어나면 펄스가 되죠? 그런데 펄스가 안 돼요, 지금. 이게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돌려도 펄스가 안 됩니다. true가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되지? 분명히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강의에서 한번 제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전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라디안인지 디그리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라디안을 내보냅니다. 출력을 라디안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얘를 라디안으로 지금 라디안을 우리는 지금 각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얘를 디그리로 바꿔서 써야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각도. 여기 우리가 쓴 거 요거. 이걸 각도로 우리는 썼잖아요. 그러니까 각도로 사용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calculation에 degree라는 거를 써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라디안을 디그리로 바꿔서 써야 됩니다. 왜? 이쪽에서 나오는 게 라디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라디안을 디그리로 바꿔서 요렇게 넣어 주셔야 이제 비로소 정상적인 각도로 인식을 합니다. 됐죠? 자, 요 부분에서도 이제 먼저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 요 디그리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구간도 표현을 해야 되죠. 자, 그럼 요 두 개가 필요하겠죠. 또다시. 자, 그래서 얘를 받아들이고 또 얘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보다 180도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270도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당연히 요것도 하나 더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AND로 묶여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또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얘는 펄스입니다. 이 구간은 안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돌리면 여기는 펄스고요. 여기 들어가면 얘는 펄스죠, 지금. 그죠? 그렇지만 얘는 true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두 구간을 다 인식하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건 지울게요. 그렇다면 요 두 개의 구간이 뭐로 묶여야 됩니까? 제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항상 신중하시라고 한 그 부분, 그렇죠? 요게 or로 묶여야 되죠. 그래서 또다시 여기 하나 더 필요하죠. 그래서 요 두 개가 and가 아니고 or로 묶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거 리졸트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들어왔을 땐 true가 되겠죠. 그 다음에 펄스가 될 거고요. 여기 들어오면 또 true가 될 거고요. 또 여기 들어오면 펄스가 될 겁니다. 됐죠? 자, 뭐 이 값이 다 된 것 같은데 애프터 이펙트에서 봤듯이 얘가 360도를 넘어가면 그때는 또 문제가 됩니다. 이거 그죠? 변화가 없죠. 예, 그래서 360도를 리셋 시켜야 됩니다. 기억하시죠? 에펙에서 했던 거요. 그래서 그걸 어디에서 해주느냐? 여기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 디그리로 나온 걸 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또 360으로 모듈러 쓸 건데 그것도 디그리로 우리는 사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calculation에 mass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요 값을 받아들여서 모듈러로 360으로 나누면 360 됐을 때 리셋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여기 true고요. 여기 false고요. 여기 true고요. 여기 false고요. 여기 true고요. 다시 false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얘는 투명도로 할 수는 없죠. 3D는 아무래도 투명도로 갖고 하긴 좀 불편해서 그냥 얘로 통제로 좀 할게요. 이거 보였다 안 보였다 그냥. 예, 그래서 요 값이 3개예요.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의 값이 뭔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혹시 요 창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요 콘솔을 여세요. 그리고 콘솔을 열면 반드시 어드밴스의 요 커맨드 라인을 열어 두십시오. 요게 요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디폴트일 경우에 이 비저빌리티의 값이 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끌고 오세요. 여기로.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치면 2번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 값이. 자, 그러면 요 on일 때는 값이 몇인지 확인해 볼게요. 얘를 다시 드래그 해서요. 엔터를 치면 이렇게 0번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일 때는 몇 번인지 봅시다. 자, 1번이네요. 자,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1번이고요. 보이는 게 0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기 해놨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얘의 요
비저빌리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때 0, 1을 지금 반대로 넣어줘야 되죠. 얘가 true라는 소리는 1이고요. true라는 소리는 1이고 펄스라는 게 0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구간이 true죠. 그러면 얘는 1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걸 거꾸로 넣어줘야 되니까 그냥 가장 편하게,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편한 방법 쓸게요. 그냥 여기에 로직의 컨디션으로 요걸 이렇게 받아들일게요. 그래서 얘가 true일 때 1이라는 소리죠. true일 때, 보일 때, 그러니까 이때 0이 나가도록. 그래서 얘의 true일 때가 여기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기가 true일 때가 0이 나가고요. 그죠? 펄스일 때가 1이 나가야 되죠. 거꾸로. 그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를 이제 돌리면, 자, 여기 돌리면, 자, 여기일 때는 보이고, 여기일 땐 안 보이고. 자, 요거 확인해 보세요. 변하는 거. 자, 여기일 땐 또 보이고, 온 되고, 여기일 땐 오프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죠. 자, 됐죠? 자, 그래서 요건 지워버릴게요. 요것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양수 쪽으로 계속해서 돌았을 경우에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이해를 좀 하시고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음수로 돌리면 이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음수까지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게끔. 그 부분이 이제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앞서 했던 거를 좀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자,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각도가 이게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음수인지 양수인지. 그래서 여기 비교를 해야 되겠죠. 로직의 컴페어로. 그래서 요거를 이쪽으로 놓을까요?